김평정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평정 기자, 앞서 최하영 기자도 간략히 전달을 해줬는데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데 정부에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부양 효과,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건가요? 예, 분명히 정부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문제가 크게 부각됐는데 일자리 늘리는 데는 토목 건설 사업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원을 투자해서 고용이 증가하는 고용 유발 개수가 있는데 이게 건설업이 5.9명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반도체가 3.1명인데 이것보다 2배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 고용 역시 늘 것이란 계산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네, 그럼 아예 고용 창출을 조금 명분으로 내세우면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에 지역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준수하려면 당연히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만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수도권 사업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브리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한계를 부각했는데 경제성 평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 여건상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좀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이다. 또 예산 낭비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사업들이 사이좋게 나눠서 선정이 됐거든요. 특히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내다보고 선심성 정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공정성을 더 담보하는 것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선심성 정책이다. 그럼 이런 걸 좀 가려내려면 결국 말씀하신 공정성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러려면 또 조사에 대한 어떤 조사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계속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바꾸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원래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정책보다는 조사 내용의 지역 균형 발전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이번에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조사 방식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방식에 대한 어떤 보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김평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